극대값 가지는 거 어디야? 딱 봐도 x분의 a에서 극대 가져간 거죠. 또 2에서 극대값 가져간 거죠. 또 c에서 가시죠. 주변값보다 크거나 같잖아. 주변값보다 크거나 같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되시나? 이게 끝일까요? 몇 시예요? c도 극대를 만족하잖아. 주변값보다 크거나 같잖아. 이 점이라서. 그럼 돼요? 그게 정의니까. 주변값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저기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해? 이거? 그건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극대극소의 정의는 미분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상관없이 정의를 내려줬지. 하나 모든 함수에서 항상 주변값보다 크거나 같은 극대, 주변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소야.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f'a가 제로면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극대극소야. 이해가지? 얘는 지금 뭐야? 불연속 함수야. 지금 이미 불연속 함수.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더 있어. 빨리 더 찾아. B에서 C까지. B에서 C까지도 이렇게. 얘도 극대야. 즉 상수함수는 얘들아 모든 점이 주변값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다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등호가 있었어 분명히. 그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해서 등호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변값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다 만족하는 거야 상수함수. 단지 그런데 B는 될 수가 없어 극대. 왜? 왼쪽이 높으니까. 이해가셨죠? 아주 간지러웠어. 여기까지 가시죠. 극소값 찾아봐. 극대값에 쌍시옷이 들어가지. 맨 쌍시옷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게 교육과정이 하면서 한 2번 바뀌었어. 시옷이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들어갔다. 이게 지금 책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데. 아니 들어가는 아니 데가 시옷이. 왜냐면 저기에 사이시옷이거든요. 근데 극대 플러스 값이니까 극대 값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의 국어 이제 맞춤법이고 옛날에는 또 달랐어. 그래서 시옷을 뺐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수업할 때마다 맨날 매년 헷갈려. 시옷을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매년 헷갈려 이게. 중간에 한번 바뀌어갖고. 그 사이값에서도 사이값은 시옷이 아마 안 들어갈걸? 아닌가? 아니 몰라. 자 국어는 하면 안 되겠어 나는. 자 어쨌든 극수값 빨리 찾아봐. B. 일단 D가 보이잖아 D. 네. 왜 그죠? B는 아니에요? 어? B? B 아니니까. 일단 B가 아니라 D가 무조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이해가고 있지? B에서 C까지도 보여 안 보여? B 이상 C보다 작다가 극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B도 극소가 되는 거야. B. 주변값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정리해놔고 옆에 한 군데다가. 그러니까 시험에 여기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틀려 생각보다 이거. 이 빨간색. 특히 B하고 C는 양쪽 끝도 조심해야 돼. 숙제가 증가함수 극대극소에 관련된 내용을 풀 게 많지 않아. 여러분들 이렇게 못 나가죠. 시간 관계상. 제발 밀린 숙제, 밀린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 숙제 적을 때 알겠지? 내용 설명할 게 많아. 이쪽은 지금 범수하려니까. 근데 극소값 저거 할 때요. x는 b도 되는 거 아니에요? X는 B? 거기 등을 넣어놨잖아. 그래서 여기 X는 B라고 쓰고 B보다 크다라고 해도 되고 B 이상이라고 있으니까 B로 포함되는 거죠. 극한값도 극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한값?
극한값하고 극대극소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그쳐가지고 어? 뭐가 그렇죠? C에 저격한 적이 있어요. C에 저격한 좌극한 값, 우극한. 극소값을 가질 수 있나요? 극한값이 극소값을 가질 수 있냐고? 극한값이라는 건 어떤 점을 향해 가는 거잖아. 이 점을 향해 간다고 하면 극대가 되는 거고, 이 점을 향해 간다고 하면 극소가 된 거고, 이 점을 향해 가는 값을 정의하면 극소가 된 거지. 뭐. 근데 C에서 C에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데 당연히 극한값이 없는 거지. 아, 애초에. 지웁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 일단 3차함수의 그래프를 좀 개형을 정리 좀 해줄게. 3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좀 간단해, 생각보다. 자, x세제곱의 배수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풀 거야. 그러면 3차 함수가 f라고 봤을 때 f'은 몇 차가 돼요, 여러분? 2차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최고차항의 3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미분한 f'의 2차항의 개수도 양수겠지? 그럼 f'이 아보리야, 위보리야? 아보리아 형태가 나타날 거야. 그죠? 이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x세제곱의 개수가 음수면 f'은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나타날 거야. 무슨 말인지 가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는 건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히 커지겠지, y값이. 근데 얘가 음수면 무한히 작아질 거야. 그래프가 완전 아래위가 뒤집어진 형태가 만들어질 거라는 걸 충분히 눈치챌 수 있어.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도함수가 2차잖아. 도함수가 2차인 형태의 그래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x축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x축 기준으로 보면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릴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AB라고 하자. AB하고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단 말이야, F'이. F'이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고 양수로 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얘는 뭘 가져? 극대를 가지고 아까 그려줬잖아, 한 번 선생님이. 여기 뭐 극소를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프가 극대, 극소를 가지는 이런 이쁜 3차 함수의 그래프 형태를 띠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럼 이 3차 함수는 뭘 가지느냐 하면 극대값도 하나 가지고요, 극소값도 하나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 fx가 완벽하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 1하고 3이라고 하면 1 집어넣어 함수값 구하고 3 집어넣어 함수값 구하면 함수값 극대의 극소값 x절편 y절편 정도만 표현을 해주면 3차 함수 그래프를 대충 그린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래서 극대 극소를 항상 값을 조사를 해야 돼. 여기까지 납득가? 자, 그럼 여기서 뭘 가지느냐? 극대를 몇 개? 한 개 가지고 극소도 몇 개 가져? 한 개를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 여기까지 가죠.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기억나니? 1대1 함수 만족해요, 안 해요? 1대1 함수가 아니야. 자, 1대1 함수의 정의가 뭔데? 일대일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요, 여러분? x가 x2가 같지 않으면 fx가 fx2도 같지 않은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한다. 정의야, 정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시험에 나와. 계속 이 단원에서 연계돼서 알겠죠? 이 시기에 대우가 뭐였어? 대우.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도 같다. 두 개 다 1대1 함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 무슨 차이가 있었지? 나는데? 그 1대1 함수가 더 큰 건가? 그렇지.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는 거지. 치역과 공역이 같으냐 같지 않으냐.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이거 기억나잖아. 1, 2, 3에서 1, 2, 3, 4에서 이렇게 가자. 이거 뭐야? 1대1 함수야. 4가 비어있으니까. 맞죠? 근데 4가 없으면 이게 1대1 대응이었다. 그쵸? 1대1 대응은 또 무슨 함수가 존재해? 역함수가 존재해. 그죠? 그러니까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는 형태가 바로 1대1 대응 함수지. 이해가죠? 자, 그런데 잘 들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구별을 했었어. 그 구별한 이유는 뭐냐면 공력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 문제. 공력을 딱 제시해줬단 말이야. 그러니 치역과 공력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항함수를 풀 때는 공력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공력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구별하지 않아. 이제. 여기서 알겠죠? 그냥 같은 두 놈이 다 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알겠죠? 공력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1대1 함수 자체가 그냥 1대1 대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죠? 자, 이 시기는 1대1 함수야,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1대1 함수가 아니야. 알겠죠?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왜?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고 증가도 있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그러면 짝기 딱 그거 막 y좌표가 같은 x값들이 존재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y좌표가 같은 x값이 없다는 뜻이야. y값이 같은 x좌표들이 전혀 없다. x가 다르면 y도 달라야 된다. 이해가셨지? 오케이?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는 형태들만 이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거야. 두 번째. x축과 접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양수에서 0을 찍고 다시 양수가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럼 증가하다가 미분계수 0을 찍고 다시 또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럼 증가하면서 빠빠빠 다시 또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이해가죠? 위로 볼록으로 올라가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올라가. 선생님, 아래로 볼록으로 올라가다가 위로 볼록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무슨 차이점 이해할까? 얘가 지금 선생님 위로 볼록으로 올라갔잖아. 그치? 증가인데 위로 볼록이면서 올라갔고 얘는 뭐야? 아래로 볼록이면서 증가가 됐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증가했는데 얘는 또 위로 볼록으로 그린 거야. 이거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 여기서의 접선의 기록이 얘야. 접선의 기록이 제로가 될 수 없어. 근데 얘가 실제로 A에서 접선의 기록이 뭐가 돼야 돼? F'이 A가 0이 돼야 되거든. 이해가죠? F'A가 0이잖아. F'A가 0인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F'A를 0을 만들 수가 없지. 뭐?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쟤 이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얘 아니 그 말고 쟤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접선의 기록이 어떻게 제로를 만드냐고. 접선의 기록이 제로가 되면 이렇게 그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증가를 시작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지혜야. 네. 근데 뭔 얘기야? 아니에요. 내가 뭔 말을 하는지 알지 너희들? 위로 볼록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면서 증가하면 이 F'A가 0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 볼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설명. 딱 될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궁금증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너희들 안 궁금했는데 그지? 괜히 나 혼자 그냥 너희들 그냥 당연히 저렇게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 지금 왜 꼭 저렇게 올라가야 되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나? 라고 의문을 가지는 학생 한 명도 없어 지금. 그치? 의문이 안 들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 증가라는 것밖에 모르는 거잖아 우리가. 그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면 F'A를 0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볼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자 얘는 뭐가 없어 그러면? 극값이 없어. 극값이 없다고. 극대 극소가 없다. 나중에 적을게. 세 번째, X축 기준으로 붕 떠있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와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F'A가 0이 된 거야. 근데 얘는 F'A가 0이 되지 못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살짝 더 가파르지? 무슨 차이냐? 요 점에서의 접선이 F'A가 양수가 되고 있는 거라고. F'A가 양수잖아 지금. 자,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무조건 그래프를 관통합니다. 자, 이게 접선이 얘들아. 이 접선인 거라고 지금 얘는. x 이퀄 a에서의 접선이 지금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만나고 있는 저 변곡점에서의 접선 그래프를 관통하고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만나는 점인데 F'A가 0이 아닌 어떤 양수값을 가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야.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차이가 약간 이해가 갑니까? 여기까지 돼요? 돼요? 수현이 이해됐어? 여의 차이. 얘는 F'A가 0이 된 거야. 이 도함수가 접하면. 접선의 길이가 제로인 거고. A에서 얘는 F'A가 0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아예 양수야. 접선의 길이가 양수야.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야. 0을 찍지 않고. 이해가죠? 이 둘 놈을 합치면 뭐가 없어? 이 경우는 극값이 없어. 극값이 존재하지 않아. 극대도 없고 극소도 없어.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1대1 함수라는 얘기야. 그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거나 감소하고 있는 형태의 모양인 거지.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감소가 되겠지. 내려오는 그래프가 될 거야. 즉 지금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그래프 3개를 그린 거야. 그럼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프가. 내려갈 거란 말이야. 여기서는 올라가. 요렇게 얘가 아래로 뒤집어진 그래프가 되고 얘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가 되지. 뭐 그릴 수 있겠죠? 최고차의 계수가 부가 바뀔 때도. 어쨌든 이 식기는 다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라고 하면 얘와 얘는 뭔 차이냐? 얘는 극값을 가지는 거야. 극값을 가진다라고 하면 F'랑 이퀄 제로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면 된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면이라고 하면 따로 정리 좀 해줄게. 3차가 극값을 가지면 F'랑 이퀄 제로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면 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납득까지. 두 번째는 뭐냐? 3차가 극값을 가지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F'I 이퀄 제로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 3차가 극값을 가지지 않으면이라는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 겁나게 많아. 지금 봐, 여기 봐. 1대1 함수도 되는 거지. 1대1 함수. 3차 함수가 1대1 함수가 나오려면 극값을 가지지 않아야 해. 극값을 가지면 어떻게 돼? 증가,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해하셨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1대1 함수의 정의가 여기 있잖아. 이제 이 정의로 문제를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야. 말로 그냥 1대1 함수가 되기 위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3차 함수 fx가 이 새끼를 만족해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이 fx2랑 같지 않다를 만족한다. 또는 저 새끼의 대우인 fx1이 fx2랑 같으면 x1과 x2가 같다를 만족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 1대1 함수의 정의니까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해석해야 돼. 납득하죠? 또 어떤 형태가 있느냐? 1대1 대응도 여기 있는 거야. 세 번째는 실수 전체에서 그래프가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한다라고 표현이 나오면 여전히 극값을 가지지 않는 거지. 여기까지 해가죠. 네 번째는 1대1 대응이면 무슨 함수가 존재한다고 선생님이? 역함수가 존재하잖아.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와도 똑같이 이해를 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는 갑니까 여러분? 자, 공간이 좀 없는데 다섯 번째는 실수 전체에 대하여 실수 전체 x1, x2에 대하여 x1이 x2보다 크면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그럼 뭐야? 실수 전체 증가한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잖아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항상 증가한다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야. 기호를 가지고.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오면 다 3차가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갑니까? 정리 좀 해.
자, 3차함수 그래프 개형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 4차함수의 개형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일단 3차를 좀 할 줄 알아야 뭘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돼요? 지워도 되겠니? 자, 그러면 증감표라는 게 있어. 증감표. 실전에서는 증감표를 쓰지 않아. 수트에서는 쓰지 않고 미적분에서는 증감표를 원래는 사용을 하는 게 좋은데 선생님은 미적분에서도 정말 복잡한 경우가 아니면 증감표를 안 그려요. 선생님은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표라는 거야. 증감표라는 건.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뭐가 더 편한지를 느끼면 돼. 자,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책에 있는 걸 좀 풀려올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니까. 이 베이직 셀에 아마 계산 문제도 비슷한데 이거를 풀려올게. 계산 문제 여기다. x세제곱 빼기 6x가 있어. 이 fx의 증감표를 그려보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 학교 시험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좀 고리타분한 선생님들이 있으신데 증감표 안 쓰면 서술형에서 감점합니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가끔씩 있다. 근데 그게 뭐 이유가 있겠지 나름. 본인 입장에서는 증감표를 쓰지 않으면 학생들이 실수를 할 가능성도 높고 미적분 갔을 때 적응하기가 어려우니 수투에서도 증감표를 쓰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시간이 아까워. 증감표를 바꿔. 그러니까 증감표라는 건 뭐냐면 이거 미분 때렸어. 3x의 제곱 빼기 6이 되는 거야 지금. 그치? 맞아 안 맞아?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문제였지? 그럼 x제곱 빼기 2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증감표를 안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이렇게 그릴 거거든. 빼기 루트 2, 루트 2. 누가 봐도 빼기 루트 2, 루트 2에서 0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럼 그래프를 그냥 아래로 보려고 그래프를 그려. 양수, 음수, 양수잖아. 그럼 시작해서 증가, 감소 그래프 그려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증감표를 따로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이해가죠? 이게 이제 실전용인 거고. 그럼 이제 증감표는 뭐냐? 0이 되는 값을 찾아 일단. f'이 0이 되는 값을 찾을 거야. 마이너스 x값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루트 2와 x 루트 2가 있을 거고 샵 할 거야. 근데 f'이라는 게 여기서 0이 되고 0이 되고 있어. 맞죠? 그럼 f'이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럼 어차피 그래프 그릴 건데. 증가하고 부호가 감소. f'이 양수, 음수, 양수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럼 f 입장에서 뭐야? 증가하고 있고 얘는 제로니까 감소하고 있고 다시 증가한다. 요 표를 증감표라고 해요. 알겠죠?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거야. 증감표라고. 근데 굳이 이걸 할 필요 있나? 너희들이 봐도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치?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굳이 증감표를 쓸 필요가 없다. 증감표 자체가 시간을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도함수가 3차가 되더라도 우리 이제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익숙해지잖아? 충분히 도함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도 쉽게 그릴 거거든. 이해가죠?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만 가끔씩 너희들이 헷갈리면 그때 증감표를 조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가지? 증감표를 잠깐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은 예를 들어 4차 함수를 봐봐. 이런 책 쌤비 봐봐. 61페이지에 유형 1과 유형 2. 자, 5번 문제 봐봐요, 여러분들. 5번 문제 볼래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 밑줄 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해. 그럼 뭘 조사하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f' 이퀄 제로의 판별식이 0 이하다. 맞아요?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 극값이 없어야 돼. 그러니 도함수가 제로인 상태에서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 내용만 하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다 같은 얘기야. 넘겨봐. 62페이지에 그 박스 안에 있는 표현,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그리고 박스에 있는 이 표현들 처음부터 다 뭐야? 같은 얘기야. 그치? 다 같은 얘기야. 문제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이해가지? 자, 유형 3을 보세요.
유형 3은 11번을 간단하게 풀어볼 건데 자, fx가 삐리리가 주어졌어. fx는 빼기 x의 세제곱 빼기 2x의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3 요놈아가 구간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해서 증가하도록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데에서 증가하려면 f'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되는 거지. 아까 증가하면 f'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뭐 크거나 같다고 했어. 그지? 기억나죠? 얘가 우리는 미분을 때릴 거야. 미분 때리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딱 남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근의 분리 기억나? 근의 위치 내기 싫어했던 거. 축조사, 함수값 조사, 판별식 조사. 그게 계속 나와. 여기서. 그러니까 근의 분리를 잘 할 줄 몰랐잖아? 이 단원이 이런 형태들의 유형이 정말 이제 싫어질 거라고. 근의 위치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 오히려 근의 위치보다 더 쉬워. 근의 위치를 할 줄 알면 다 풀 수 있어. 그럼 자 대칭 축이 얼마야? 누가 봐도 x는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아니야? 그쵸?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3분의 2야. 근데 0하고 1인 거니까 0이 여기에 있고 1이 여기에 있는 상황에 대칭축은 여기 있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2. 근데 위로 블록이면서 증가하도록 하라는 얘기는 이 구간에서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0하고 1 사이에서 뭐가 돼? 항상 양수가 되잖아. 자, 근데 1을 지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요점은 지나도 되죠. 지나더라도 여기 등호가 없고. 그러니까 등호를 빼준다고 이렇게 논란이 될까 학생들 사이에서. 등호가 있어도 등호 붙이고 여기 등호 없어도 붙여도 무방한 거야. 영화가 이래서 증가하는 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 얘가 감소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고 지혜야. 얘는 도함수잖아. 얘는 도함수에 그랬던 거야. 응. 도함수가 양수여야 f는 증가할 거니까. 네가 지금 얘가 지금 감소했다고 해서 지금 감소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지. 응. 얘는 f 프라임의 그래프잖아. 아, 네, 오케이. f가 증가하는 거니까. f가 증가하려면 f 프라임은 0보다 크냐 작으냐를 따지면 되는 거니까. 아 맞네. 그래서 도함수 입장에서 양수면 되는 거야. 이 구간에서. 이해되셨어요? 그럼 뭘 만족하면 돼? 결국 뭐 조사하면 돼, 경원아? f 프라임 1이 0보다 크나 같다를 만족해주면 조건을 다 만족하게 되는 거지. 축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납득가? 만약 축이 미결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축이 미결정되어 있으면 0의 함수값도 양수, 1의 함수값도 양수 두 개 나눠서 합니다. 축의 위치를 굳이 나누지 마요. 이해가죠? 여기 다 전부 다 뭐가 근의 위치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거고요. 유형 4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문제를 충분히 풀어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유형 4까지도. 자, 유형 5를 봅시다. 유형 5에 해당하는 조금만 할게. 조금 살짝만 더 하겠습니다. x는 a에서 극대를 가진다. 극대가 b를 가진다. 단, 미분 가능한 겁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x는 a에서 극대값 b를 가진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알려준 거야. 첫 번째 뭐 fa가 b라는 걸 알려준 거지 뭐. 두 번째는 f'a가 제로라는 걸 얘기해 준 거야.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극대라는 표현 말고 극값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극값. 극대도 될 수 있고 극소도 될 수 있으니까. x는 a에서 극값 b를 가진다는 표현은 fa가 b, f'a가 제로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미분해서 그냥 풀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 가셨죠? 오케이 봐. 돼요, 안 돼요? 대답해줘. 네. 그 유형 6까지도 다 풀 수 있어. 오케이. 유형 7까지도 풀 수 있어.
유형 7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할게. 풀어봐. 알겠죠? 안 풀어줘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고생했습니다. 고생이 숙제 없죠. 응? 고생이 숙제 없죠. 고생이 밀려있는 숙제에 밀려있는 거.